한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창조 지식인 대상 시상식 현장. 미래 전략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정보통신과 생명공학 기술, 그리고 금융산업 분야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여온 지식인을 시상하는 날. 그런데 수상자 중 한 사람이 눈에 띈다. 빌플러스의 윤순숙 회장이다. 재테크 컨설턴트이자 충청북도 투자자문관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녀가 금융산업 부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오늘 오전에는 마음의 항아리를 흔들지 말자라는 마음의 정원을 꾸미는 거에 대해서 한국경제TV에서 녹화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녹화가 굉장히 잘 돼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점심때쯤 돼서는 저희 빌플러스가 아주 중점적으로 심혈을 기울인 일이 대성공이 됐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받아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충분하게 기뻤는데, 이렇게 또 저녁 때 신지식인상 대상을 받게 돼서 기쁘고요.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이 제 눈에는 지금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게 보여요. 저는 마인드 닥터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고쳐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경제 분야이든 사회 분야이든 인성교육 분야이든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희망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과감하게 판단하고 인내하고 기다려라. 평생을 단 한 번의 실수 없이 성공이라는 열매를 착실하게 거둬온 윤순숙 회장. 이제는 사회봉사자로서, 지친 개인 투자자를 위로하는 마인드 닥터로서 쉴 틈 없이 24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녀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본다.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빌플러스 사무실. 이곳에는 윤순숙 회장이 개인 투자자를 교육시키기 위해 마련한 강의장이 있다. 매주 일요일마다 진행되는 강의를 위해 오전부터 일찌감치 사무실에 출근한 윤 회장. 365일 명절만 빼고는 언제나 쉬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오늘 같은 날 어떤 강의가 진행되는 건가요? 오늘은 매주 일요일마다 1년 내내 명절만 빼고는 항상 강의를 하는데요. 주식을 처음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 기초 지식부터 또 고급 과정까지 다 해요. 그분이 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렇게 지어주셨는데 아주 마음에 들고요. 저는 한평생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남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어루만져주고, 그리고 그분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게끔 도와줬던 것 같아요. 됐지? 이번에는 내가 광고도 아니고. 강의 시간이 다가오자 고객들이 하나둘씩 강의장을 찾는다. 그런 그들과 격이 없이 반가운 인사를 나누는 윤 회장. 윤진사댁 손녀답게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그녀다. 이 순간만큼은 주식 투자법을 강의하는 강사가 아닌 영락없는 딸이자 며느리의 모습이다. 강의가 시작되기도 전 강의장은 벌써부터 발 디딜 틈도 없이 수강생으로 가득하다. 오늘도 많이 오신 것 같네요. 좀 어떠세요, 보시니까? 오늘은? 네. 조금 오신 거 있었게. 윤순숙 회장은 강의 때마다 특별히 의상에 신경 쓴다. 강의를 듣기 위해 먼 곳에서 찾아온 손님을 대할 때면 항상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선다는 그녀. 그렇게 의상 하나에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다. 구슬깨는 재택부업을 9년이나 진행하고 천원샵과 슈퍼마켓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해오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온 윤순숙 회장. 뛰어난 현실 판단력과 뚝심으로 일찌감치 기반을 잡게 된 그녀는 부동산 컨설팅부터 주식 투자자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흔치 않는 여성 투자 상담가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은 흐린 어느 날,
차 안에서 다시 만난 윤 회장은 오늘도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지금은 충청북도 충주 한림디자인고등학교 저의 모교를 가는 중이에요. 모교 후배들에게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한 경제교육을 강의하러 가는 중이에요. 저는 꼭 친정에 가는 느낌? 저희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온다고 하면 마음이 설레신다고 하셨어요. 회장님 다니실 때 선생님이 아직도 계시나요? 네, 아직도 계세요. 교장 선생님이 계셨었고요. 무용 선생님이 계셨었는데 교장 선생님께서는 재단 이사장님이 되셨고요. 무용 선생님은 지금까지도 계세요. 경제교육이나 인성교육은 어려서부터 습관이 들어야지 뭐든지 부모가 다 해줘 버릇하면 커서 그 아이들은 혼란을 겪게 돼요. 이 사회가 두렵고 공포스러워지죠. 그러니까 공포스럽고 두렵지 않으려면 어려서부터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한 경제교육은 필수라고 생각해요. 유치원 아이들이 수박을 그리라고 하면 깍두기처럼 그린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부모님들이 다 해준다는 걸 거기서 느낄 수 있겠죠? 경제교육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은 각 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700~800분 모시고요. 일단 교장 선생님들께 먼저 강의를 시작해요. 그러면 교장 선생님들께서 들으시고 각 학교에 가서 전파하시겠죠. 그리고 각 학교에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한 경제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을 많이 배출하려고 해요. 그래서 각 학교에 파견할 계획이에요. 충주시에 위치한 한림디자인고등학교. 윤순숙 회장의 모교다. 1961년에 설립돼 반세기가 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 고등학교다. 도착하면서부터 교직원의 환대를 받는 윤 회장. 모교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봉사해온 그녀이기에 만나는 사람마다 정겨운 표시는 기본이다. 몇 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무용 선생님. 우리 무용 선생님. 선생과 제자의 관계는 추억으로 남고 이제는 언니와 동생처럼 살가운 관계가 되었다. 모교를 방문할 때마다 가장 먼저 인사드리는 분이 계시다. 바로 재단 이사장님. 윤 회장이 고교 시절에 교장으로 재직하셨던 분으로 세월의 흔적이 내려앉아 이미 백발이 짙어버렸지만 그녀의 머릿속엔 늘 인자하고 지혜로운 교장 선생님으로 기억되고 있다. 강산이 3번 바뀐다는 30년 전이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승수기에 대한 거는 기억이 많이 납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스쳐 지나는 제자도 있지만 순숙이는 수업 시간에 유난 눈빛이 살아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강조한 거는 무용 시간을 통해서 왈츠나 폴카 스텝이나 스텝을 지도를 하지만 저는 그거 이전에 그 작품을 하기 위한 아름다움과 또 그 동작에 맞는 그런 그 표현력 이런 거를 참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런 그 모습을 담고 싶었다고 제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는 제가 윤 회장을 가르쳤다면 지금은 윤 회장을 통해서 제가 오늘 또 경제교육을 들으려고 합니다. 아마 저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이 경제가 아닌가 해서 오늘 또 제자의 강의를 흐뭇한 모습으로 지켜볼 거고요. 항상 윤 회장이 정말 초심을 잃지 말고 열심히 모든 사람의 말씀을 잘 경청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걸어가면서도 책을 읽을 정도로 유난히 책을 좋아했던 윤순숙 회장. 그리고 무언가 하나라도 배우고 싶어 쉬는 시간마다 교장실을 찾아갔던 그녀. 과연 교장 선생님의 기억 속 윤 회장은 어떤 학생이었을까? 이제 내 과목은 생물학이었었는데 내 혼자 생각이
생물 인생학 이렇게 내가 부제를 달아가지고 꼭 수업하고 한 뭐 3, 4분, 5분은 이제 뭐 인생의 선배로서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길인가 뭐 이런 쪽을 내가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번에 와서 학생들한테 우리 윤 회장이 강연하는데 내가 옛날에 해준 얘기를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학생이 참 일반 뭐 공부 열심히 해서 그 학문적인 거 기억하는 것보다 어떻게 저렇게 다 정말 한마디 빼놓지 않고 다 기억하나.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듣고도 내가 놀랐어요. 근데 그냥 기억만 한 게 아니라 그걸 또 실천한 학생으로서 반듯하게 성공한 그런 사회인으로서 또 지도자로서 이렇게 성장한 것이 무엇보다 이제 학생을 가리킨 선생의 입장에서는 더 없는 뿌듯함이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윤 회장이 모교를 찾은 이유는 바로 후배들의 경제 교육을 위해서다. 경제 교육은 빠를수록 좋다는 것을 강조해온 윤 회장이기에 모교 후배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라면 만사를 제쳐서라도 달려온다. 후배지만 깍듯하게 90도로 인사하는 그녀. 안녕하세요. 네, 아주 반가워요.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알고 계세요? 30년이 넘는 나이 차이를 두고 선배와 후배가 만나는 시간. 윤 회장은 후배들과 벽을 허물기 위해 먼저 다가가는 시간을 갖는다. 비가 와서 정말 예뻐요. 비가 오면 촉촉하죠? 그래서 선 볼 때는 무슨 날 보라고? 그렇지. 본격적인 강의가 시작됐다. 그런데 윤 회장의 강의는 실전 경제교육으로 유명하다. 30여 년이 넘는 사업가, 컨설팅에서의 경험과 2명의 자식을 키우면서 몸으로 체득한 경험을 조화롭게 접목해 강의로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윤 회장은 경제교육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다. 그것은 돈을 저축한다고 해서 모두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저축에도 요령이 있고 올바른 길이 있다고 강조하는 그녀다. 그리고 그녀가 꼭 빠뜨리지 않는 말이 있다. 국제적인 식견을 갖춰야 한다는 것. 그러면 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지금은 어디예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중국이 제일 힘들어져요. 특히 재산 증식에 대한 꿈은 구체적으로 꿔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이를 위해선 유대인처럼 어려서부터 경제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지론이다. 용감하죠? 저는 용감한 사람을 좋아해요. 대답을 잘하면 선생님들이 더 기분이 좋아서 더 잘 가르쳐 주시겠죠? 네. 수업 태도가 좋았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오늘의 강의가 마감된다. 실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도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경제라는 분야 되게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선배님께서 되게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셔서 좋았고요. 저도 나중에 선배님처럼 사회에서 크게 성공해가지고 이렇게 앞에 나갔을 때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며칠 후 다시 만난 윤순숙 회장. 이곳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는 사단법인 한국사회교육복지회가 위치한 곳이다. 이 복지회를 운영하고 있는 윤 회장이 오늘 노인분들에게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자리한 것. 간단하게 인사만 해도 될 일이지만 인사말을 적어가며 세심하게 신경을 쓴다. 희망 나눔 물품 전달식이 있어서 왔고요. 이런 일을 한 20년 정도 했어요. 그리고 정식 사단 법인을 만들어서 하기 시작한 거는 6, 7년 됐고요. 그리고 재미있어요.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조금 불안한 아이들은 많은 대화를 해줘서 안정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불안해하거든요. 그래서 괜찮다, 씩씩하게 크면 된다. 엄마 아빠는 늘 하늘에서 보고 있다. 이런 말을 많이 강조하고요. 환경이 열악한 아이들은 좀 환경을 개선시켜주고 그 아이한테 꼭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전달해주기도 해요. 자, 지금부터 희망 나눔 물품 전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순숙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어머님들이 오늘 예뻐 보여요. 왜 예뻐 보일까요? 어머님들 모르시죠? 비가 와서요. 비 오는 날 제일 사람이 예뻐 보인대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요. 회장이 이렇게 이쁘니까 좋죠? 네. 제가 인사 예쁘게 한번 할까요? 네. 당신이 죽은 후라도 며느리가 먹을 수 있도록 호두나무를 심었던 시아버지. 그리고 그런 시아버지께 낮 12시만 되면 꼭 전화를 드렸다는 윤 회장. 며느리의 전화를 손꼽아 기다리는 행복을 드리는 것도 효도의 한 방법이라고 말해왔던 그녀이기에 어르신을 모시는 자리는 그녀에겐 늘 각별하다. 행사가 끝나고 그동안 재정적인 도움을 준 한 학생의 집에 방문하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우리 은서도 안녕. 올해 초등학교 4학년인 은서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고 있다. 아빠는 지방에서 일하고 있다 보니 보호자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단 둘뿐.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우리 은서 그림 볼까요, 할머니? 네. 할아버지는 일용직 일을 다니느라 바쁘고 할머니는 청소 일을 했지만 관절이 좋지 않아 현재는 쉬고 있는 상태다. 제가 봐도 아주 한국사회교육복지부에서는 은서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 무렵부터 현재까지 교육비와 물품 지원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윤 회장이 처음으로 은서를 만나보는 날이다. 은서 집에 여기 거실에 비가 새고 그래서 벽지가 엉망이어서 벽지랑 여기 안방 벽지랑 또 은서 책상이 없어서 책상하고 의자하고 컴퓨터하고 그렇게 좀 제공해주라고 그래서 다 이렇게 해놓은 걸 보러 왔어요. 은서가 잘하면 아마 은서는 대학교까지 지속 지원이 가능해요. 너무 큰 게 너무 이쁘고 내 새끼는 어쩌고 키운지를 몰랐는데 우리 손짓딸은 진짜 다른 사람한테도 안 가고 지금도 아빠는 절에 가라오고 나하고 딱 보듬고 요거 잠을 자고 나는 우리 할머니 있던 게 좋아요. 너 공부만 잘해라. 공부만 잘하면 내가 어찌든지 내가 너 어디까지 간다고 하면 어디까지 내가 너 보내줄 것인가. 저를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뭐라고 말할 말이 없어요. 우리 원장님도 1학년 때 저거 1학년 때 우리 은서 1학년 때 만나갖고 이러고 만나갖고 이렇게 도와주지는 누가 꿈에도 알았을까요? 꿈에도 몰랐어요. 오늘 윤 회장의 방문은 단순히 손잡아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패션 디자이너가 꾸민 은서에겐 더 큰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된 날로 기억될 것이다. 오늘은 청춘 토크쇼가 있는 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행사장에 모여들었다. 문화행사에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윤순숙 회장도 오늘 행사에 초대됐다. 이제 충청북도 충주 문화축제라든가 아니면 홍성 쪽 이렇게 각 지방마다 다 하고 있고요. 여기는 또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토크쇼라 그래서 와봤어요. 행사가 시작되기 전 사회자와 강의자를 만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청소년들에게 꿈을 주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의미 있는 강의와 토크가 시작됐다.
윤순숙 회장도 오늘은 관객이 되어 객석에 앉았다. 행사가 진행될수록 무대의 열기는 뜨거워지고 객석을 꽉 채운 관중들도 청춘 토크에 몰입한다. 사실 지금 젊은 세대는 내가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런데 청춘의 의미를 묻는 질문이 윤 회장에게 던져졌다. 제가 생각하는 청춘이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꿈을 꿀 수 있거든요. 그 꿈을 향해서 우리가 희망차게 도전하는 시간이 청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자, 청년에게 한파가 몰아쳤던 지난 21일 빌플러스 사무실을 다시 찾았다. 컴퓨터 앞에 앉아 여전히 강의 준비에 한창인 윤순숙 회장. 어쩌면 이런 모습이 4년도 안 된 회사를 A급 투자 자문사로 인정받게 한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금요일 날 장 마감한 걸 점검하기 위해서 차트 앞에서 보고 있고요. 저는 하루 종일 차트를 보지는 않고요. 큰 포지션을 잡았으면 그대로 잘 실행되고 있나 확인 정도. 일요일 강의는 처음에는 시황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인성교육을 해드리고요. 다음에는 세 번째 순서에는 기법을 좀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아름다운 한복으로 변신한 윤 회장의 발걸음이 가볍다. 자신을 믿고 따라주는 회원들이 벌써부터 강의실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멋있어. 누구야? 너무 멋있어. 그럼 저 양반 눈을 보고 인사. 오늘을 보람있게 살자.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분배되나니 즐거우면 천년도 짧은 것이요 괴로우면 하루도 지루할 터. 윤 회장의 강의는 오늘도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는 문구로 시작된다. 인생이 어찌 하늘에 이르리요. 여러분이 여지까지 주식 투자를 해서 많은 손해를 보셨다면 현재 남아있는 돈을 여러분의 피와 살같이 여기고 다시 한번 소중히 씨를 뿌리듯이 그렇게 해보시면 여러분도 다시 새싹을 피울 수 있고 가지가 뻗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여러분들이 감내할 만큼만 온다고 해요. 여러분은 그런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가 이미 여러분 몸속에 있어요. 모든 투자자 여러분, 화이팅! 주식은 큰 돈으로 적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닌 적은 돈으로 점차 불려가는 것이라 강조하는 투자 전문가 윤순숙 회장. 투자자의 고민을 함께하는 마인드 닥터로서 나눔과 기부 활동에 자신의 성공을 함께 나누는 금융 사업가로서 그리고 효와 예를 강조하는 반듯한 이 시대의 어머니로서 늘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는 그녀 옆에는 행복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함께하고 있다.